네,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얼굴이 환해지시고 은혜가 넘치는 거 보니까 역시 동신교회입니다. 아까 들어올 때 그 나이 살던 고향 하시는 거 들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산 건 아니지만요. 장가 가서 결혼한 이후에 와서 한 10년 살았는데요. 동신교회에서의 추억이 저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았던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저번에 봄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나가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40일 작전 기도를 여기 와서야 비로소 2번을 했어요. 선배들이 끌어주고 또 지금 우리 뭐 장로님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직장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도님들의 따뜻한 그런 격려와 권고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 또 출근하면은 보통 컴퓨터를 키면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창이 뜨잖아요. 동신교회 홈페이지가 딱 뜨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세상 소식보다 교회 소식을 딱 먼저 보게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면서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 같다라는 포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여행과 건강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 안 나시죠? 네, 사진 이야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여행 많이 하셨어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여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서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사진은 자꾸 찍어보셔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24방짜리 필름 들어있는 카메라는 필름 하나하나가 아까워서 막 사진 찍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잘못 찍을까봐. 지금 뭐 필름 없는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얼마든지 막 찍고 지우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학습이란 한자어를 보면은 배울학자의 습자가 날갯짓을 100번 한다는 뜻이잖아요. 날갯짓을 100번 해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되듯이 카메라, 휴대폰 마구마구 막 찍고 지우고 하면서 도전해 보셔야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한산성 많이 가시죠? 가깝습니다. 여기서 뭐 마음만 먹으면 뭐 걸어서는 이제 못 가지만 가까운 거리인데요. 요즘에 남한산성은 이제 이렇게 불탑니다. 이거 며칠 전 사진이에요. 제가 가급적이면 최신 사진으로 올렸는데 며칠 전 사진이고요. 지금 막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송파 성남 쪽에 사시는 분들이 올라오는 문이 남문인데 남문 쪽에 역사관을 짓느라고 가장 커다란 주차장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주차 사정이 열악해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산성역에서 8호선 산성역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시면 편하고요. 그다음에 광주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데 광주 쪽에서 올라올 때는 셔틀버스가 15분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요즘에 가을 풍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인 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남한산성 오시면은 가장 많이 둘러놓은 로타리가 있어요. 중앙 로타리. 옛날에 종각거리예요. 여기 종로와 똑같아요. 종도 치고 했다 그래요. 일정한 시간에. 여기 종각거리에 바로 기념석이 있는데요. 여기 기념석에서 저 위쪽으로 한 2분만 올라가면 행궁이 나옵니다. 행궁. 여러분 행궁은 임금님이 행차할 때 머물던 임시 궁궐이에요. 전국에 한 20여 개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양행궁은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온양행궁. 예, 맞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좁은 공간 궁궐에서 공부만 하시고 피부병 많이 걸리시죠. 그래서 온양으로 피부병 치료하러 온천하러 가시면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머무르시기 위하여 행궁이 만들어졌고요. 화성행궁은요. 화성행궁은 능행 가셨다가 오실 때 둘러서 머무르시는 곳이고요. 근데 여기 우리 남한산성 행궁은 서울에서 24km밖에 안 걸립니다. 성남에서 한 6km? 근데 왜 행궁 만들었을까요? 임금님 소풍 가려고 만들었을까요? 바로 유사시에. 그래서 여러분 인조대왕은 이제 인조 반정에 의해서 임금 자리에 올랐잖아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으로 올랐어요. 불안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유사시에 자기가 도망갈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예전에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었던 주장성이라는 성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조 2년부터 쌓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그리고 행궁을 만들고 이 행궁에 피해야 되겠다라는 피난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성, 남한산성, 강화도산성, 강화산성은 유사시에 전쟁 시에 임금이 피하기 위해서 만든 행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경복궁 같은 큰 궁을 자그맣게 축소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걷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 안에서 사부작 걸으면서 임금이 거처하던 공간 다 볼 수 있어요. 예, 별로 불편하지 않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저 위쪽으로 지금 사람들 걸어가는 길 쪽으로 한 2분만 가면 있고요. 경기도민은 무료인데 서울 시민은 2,000원 받아요. 근데 여러분 다 이제 경로부대로 65세 넘으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자주 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유네스코 이 남한산성을 기념하는 기념석에 저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 마크는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도 이걸 보면 아 이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구나라고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느 특정한 지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합당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을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번째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으로, 우리 여기 오늘 보니까 순서지에 아주 그 세계유산에 대한 자료 잘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있는데 이건 자연유산에 속합니다. 자연유산. 그래서 11번째 자연유산이다. 그래서 우리 뭐 산도 많고 행궁도 많지만 남한산성 행궁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 우리 한 편 볼 텐데 그 남한산성 하면은 먼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예, 병자호란, 장로님 병자호란. 또 다른 분은 또 뭐가 떠오르죠? 남한산성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백숙 떠오르지 않나요? 닭고기? 예전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여기 1950년대까지는 방치했었는데 다 헐벗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고 그냥 뭐 황폐했죠. 근데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원화하고 그 이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 생각은 남한산성 이퀄 백숙거리 이퀄 고스톱.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회사 직원 동료들과 함께 가서 백숙 먹고 동양화 고스톱 치고 이러다 계곡에 발 담그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가 남한산성 그러면 병자호란의 그 아픈 역사 떠오릅니다. 1636년에 청나라의 대군이 몰려옵니다. 압록강 건너서 청나라 기마병 7만 명과 몽골족 3만 명, 그다음에 한족 2만 명, 12만 명을 데리고 내려와요. 근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 명청 교책이었잖아요. 명나라를 그 어마어마한 명나라가 그 오랑캐 금국이죠. 후금이 청나라가 되는 겁니다. 후금이라는 오랑캐 머리 변발하고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유는 명청 교체기에 명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명의 뒤에 아버지 나라라고 명을 섬기는 조선이 자꾸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청태종은 명을 치기 전에 이미 막 이빨 다 빠진 호랑이였지만 그래도 명나라를 완전히 전복하기 전에 내려가서 조선을 굴복시키자. 그래서 파죽지세로 중간에 성도를 거치면서 전투하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압록강을 거쳐서 바로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내려옵니다. 빨리 인조를 무릎 꿇치고 항목모설 받고 바로 돌아가자. 근데 인조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성으로. 근데 사실 원래 처음부터 일로 갈래 했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9년 전에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9년 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죠.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가서 우리 뭐 소현세자는 좀 공주로 피신시키고요. 그래서 거기서 버티면서 결국 나중에 그 형제간에 이런 그 조약을 맺고 철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도로 가면 돼. 그리고 인조는 이제 느긋했어요. 야, 걔들 와봤자 물 무서워서 강화도 못 와. 진짜 여러분 요즘 드라마 많이 보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버릇이 돼서 자꾸 여기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좀 습관이 돼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요. 근데 드라마 요새 그 연인 보시나요? 연인?
네네, 연인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못 보고 이제 집에 아내가 보는 거 살짝 어깨너머로 몰래 보는데, 연인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드라마로 픽션으로 만든 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 남한산성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면 되지 모르고 느긋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압록강 거쳐서 한양까지 오는데 며칠 걸릴 거니까 우리 적당히 강화도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청나라 병사들은 이미 그걸 알고 중간에 성을 거치지 않고 전투도 안 하고 바로 한양까지 달려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가려고 하다가 홍대동에서 길이 막히니까 길을 돌려서 바로 이 앞에 있잖아요. 무슨 문이죠? 흥인지문 쪽으로 해서 백독고개를 넘어갑니다. 백독고개가 바로 지금의 오금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조대왕이 거기서 추운 겨울이니까 그 어느 해보다 비바람, 눈보라 막 치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막 다리가 떨리고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아이고 오금이 저려. 그래서 오금동이 됐다 그래요. 마을 이름이. 근데 그건 뭐 그런 어느 설이 있는 거고요. 사실 오금동의 오자가 오동나무 오자에 검은고 금자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오동나무를 가지고 검은고를 만들던 노인이 살았다. 그래서 오금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스갯소리로 야 인조가 얼마나 다리가 아팠으면 오금이 저렸냐, 그래서 오금동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로 해서 산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에 들어와서 이제 행궁, 아까 말씀드린 행궁에서 45일간, 우리가 여러 외국 여행 가면은 뭐 5박 7일 여행 하잖아요. 그것처럼 47일간이라고 알려졌는데 사실은 45일간 행궁에 머물었고요. 서울의 전궁을 떠나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 47일이죠. 그래서 47일간의 항쟁 그러지만 이 행궁 안에, 산성 안에 있었던 건 45일간이고요. 45일 동안 행궁에 머물렀던 그런 시설들을 다 들어가 볼 수 있게 개방해 놨어요. 그래서 왕이 앉았던 의자에도 앉아보고, 왕이 누웠던 볼에도 누워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왕의 복장도 빌려줘요, 무료로. 그래서 가셔서 왕도 내보시고 왕비도 내보시고 두 분 손잡고 나란히 걷기도 하시고, 좋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이제 병자호란의 실상을 아주 리얼하게 그려낸 영화인데요. 여러분, 영화는 픽션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을 보여드리고, 그런 그 남한산성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셨거든요. 아픈 역사지만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잘못된 역사들은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그 청나라 병사들이 성벽을 뛰어넘어서 막 학살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한 명도 성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남한산성은 반개 유영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은 인간이 만든 성이 아니라 하늘이 만든 성이다. 천작지성이다 그랬어요. 천, 하늘천, 작품작, 하늘이 만든 성이다. 천작지성이다.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47일 만에 인조가 문을 열고 나가 항복한 이유는 강화도를 피신했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잡히고, 귀족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결국 또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항복한 것이지, 이 영화에서처럼 침략당하고 들어와서 학살을 자행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한 건 아닙니다. 성 안에는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 전부 물리칠 수 있었던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 남한산성에 이제 오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가까워서 여러 번 왔다 가신 분도 있겠고, 그러나 이렇게 왔다 가셨을 때도 좀 알고 보시면 또 다른 역사가 보입니다. 제가 요새 그 탐방 오시는 분들, 특히 학생들이 오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특히 역사학과 학생들이 오면은 자기들끼리 뭘 외쳐요. 뭐 아만보라고 외치더라고요. 아만보.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만보? 아만보라고 외치고 탐방을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지으신 유웅준 박사님이 처음 사용하신 이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말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 아만보.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걸 알게 되면 많은 그곳에서 역사적인 것들을 느끼고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좀 알고 오시라고 제가 이런 시간 만들었고요. 남한산성 고지도입니다. 전체 지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주로 요 남문으로 들어옵니다. 남문. 성남 쪽에서 오는 문인데요, 꼬불꼬불 굉장히 험난하죠. 시내버스도 다닐 정도인데 관광버스는 못 다녀요. 관광버스 단체로 오신 분들이 모르고 일로 왔다가 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한숨을 푹푹 쉬어요.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이리 올라오면 과태료 물려요. 용케도 안 걸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내버스만 올라온다. 그 다음에 승용차만 올라오는 남문에 올라와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종로거리예요. 그리고 여기 해설사 사무실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광지원 쪽으로 이 동문, 여기가 광지원이에요. 광지원. 달빛이 예뻐서 광지원인데 여기 동문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동문으로. 그리고 보통 둘레길을 1, 2, 3, 4, 5코스까지 있는데 보통 1코스를 가장 많이 돌아요. 1코스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휠체어도 가지고 돌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 잼버리 대원들 왔을 때 이제 새만금에 문제가 생겨서 남한산성으로 한 80명 왔어요. 몇 명이 휠체어를 몰고 왔어요. 제가 이제 안내를 했는데 충분히 여기서부터 1코스 설명합니다. 여기 종로거리에서부터 북문, 전승문입니다. 여기로 내려가면 하남이 나옵니다. 하남.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걸으시면 여기 옹성, 연주봉 옹성은 등산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권하고요.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나 웬만한 분들은 북문에서 그냥 이렇게 서문으로 오시면 돼요. 서문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바로 위례신도시가 나옵니다. 위례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 서문에서 쭉 진행하시면 여기 수호장대가 나와요. 수호장대는 국가 보물로 지정됐어요. 국보는 아니고요. 국보하고 국가 보물은 다릅니다. 국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올라가시면 장대기 때문에 이 청량산 꼭대기에서 딱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장대였고요. 이곳에서 사진 찍으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수호장대 보시고 이렇게 다시 남문으로 내려오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문, 서문, 수호장대 이렇게 도는 코스가 3.8km 1시간 반 코스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벤치도 많고 화장실도 많아서 집에서 산에 가실 때 보통 냉장고 털어 가시잖아요. 뭐 김치도 여러 가지 종류 싸우시고 막 김밥에 막 떡에 막, 그래서 여기 그런 거 드실 만한 자리 참 많습니다. 1코스가 가장 사랑받는 코스고요. 그 다음에 2코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 중간 숲길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납니다. 근데 제가 권하는 코스는 다음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가지 마시고 여기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혼자 오셨다면요, 이렇게 해서 북문으로 가셔서요, 이렇게 가셔서 서문에 나가세요. 바깥으로. 서문 바깥으로 나가시면요, 바깥에 성 바깥으로 한 1분 거리에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전망대에서 보시면 송파 롯데빌딩 하나 보여요. 아주 가까이 지척에 보여요. 옆에 남산타워도 보여요. 멀리 아차산, 불암산, 또 왼쪽으로는 인왕산, 청계산, 다 보입니다. 전망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운 좋으면 서울공항에서 에어쇼 하는 것도 보여요. 에어쇼. 지난주에 에어쇼 했잖아요. 여기서 봤어요. 그래서 서문 전망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요, 단조로운 걷기길이니까 여기서 수호장대까지 보신 다음에 다시 백 하셔서 서문 앞에 국청사길로 내려오시면 여기 2코스예요. 그래서 1코스는 장수의 길이라고, 이 주로 장군들 그때 수호사라고 불렀어요. 수호사. 영화에도 보면 수호사, 20획 수호사 나와 막 그래. 수호사 장수의 길이고요. 2코스는 국왕의 길이에요. 그래서 1코스는 장수답게 막 저벅저벅 걸어가시고 2코스는 국왕답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시는 길인데 이게 숲길입니다. 숲길. 뜨거운 여름에도 숲길로 2코스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왜 제가 권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계시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우거처라고 본인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의 거처, 그래서 우거처가 여기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조국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요. 그 존경하신 한경진 목사님의 우거처가 여기 2코스 중간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 수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 학생들도 지난주에 와서 2박 3일 수련회 하고 가시고 했는데,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코스는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코스는 여기에서 북문으로 해서 여기 서문 나가서 전망대 보고 다시 수호장대까지 본 다음에 다시 서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경림 목사님 우거처를 보고 이렇게 로타리로 내려오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요, 이 전체의 둘레가 여기는 빼고요, 요 본성이 8km입니다. 8km의 성이에요.
8km니까 중국 애들이 보면 웃지만요. 중국의 만리장성은 성 아닙니다. 성 아니에요. 벽이에요. 무식하게 벽만 쌓아놓은 거예요. 무식한 애들이에요 진짜. 엄청나죠. 달에서도 보인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죠. 달에서도 보인대요. 근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성은 완벽하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8km의 본성을 쌓았었는데, 이게 인조 2년에 쌓기 시작해서 4년에 완공했는데, 인조 14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려했던 그런 피난처로 여기 도망온 거죠. 피신한 거죠. 예, 근데 청나라 병사가 뭘 끌고 왔냐면요, 홍위포라는 대포를 끌고 왔어요. 홍위포 할 때 홍자는 붉은 홍자에 오랑캐 자거든요. 얼굴이 붉고 털이 북실북실하다 그러면 어느 나라 민족 생각하죠? 기골이 장대한 유럽인들 있잖아요.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인들이 쓰던 포가 홍위포예요. 홍위포를 가져다가 만든 그 어마어마한 대포를 34문을 끌고 와서 저쪽에 있는, 그때 성이 없었어요. 외성이죠. 벌봉, 함봉 이런 데 갖고 올라간 거예요. 길을 닦으면서. 길을 누가 닦겠어요? 조선의 백성들 끌고 가서 일시킨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인조가 47일간 버티는 동안에 백성들 끌어다가 길을 닦고 해서 그 험준한 산에 길을 내서 그 포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포를 쏘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조하시는 분들 벌봉 가신 분 있을 겁니다. 벌봉은 하늘에서 보면 벌이 날아가는 형상이라 벌봉인데요, 아주 영험한 곳이라고. 이 도립공원 된 이후에 여기서 이제 무속신앙 못하게 하니까 자그마한 보따리 싸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해요. 저희들이 해설사들이 이렇게 보고 지나갈 때 향 냄새가 탁 나잖아요. 그럼 벌써 느낌이 딱 와요. 거기 올라가요. 벌봉 올라가요. 영험하다 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벌봉에서 포를 쏴대기 시작하니까 그 포가 임금이 거처하던 외행전에 기둥을 맞췄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인조는 혼비백산에서 후원으로 도망갔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포로 갖고 왔구나. 예, 우리 상대가 안 된다. 예, 겁먹은 거,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외성을 추가로 쌓아서 이렇게 바깥에 외성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예, 총 12km의 성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말끔하게 이렇게 보수되고, 예, 다시 이제 성벽을 쌓지만은 요 코스에는 옛날 그대로 무너져가는 내린 성벽이 그대로 있어서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해요. 아니 도대체 세계유산센터는 돈 받아서 뭐하냐, 국가예산으로 이런 거 다 고치고 수축해라 그러는데 일부러 놔둔 겁니다. 여러분 신고하지 마세요. 민원 내지 마세요. 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건 중에 옛날에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은 탐방객이 다니는 성은 완벽하고 든든하게 다시 보수하고 개축했지만, 여기는 옛날 그대로 막 허물어져가는 성 그대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뭐 풀 한 포기, 뭐 민들레 막 쏟아나오고 아주 멋있어요. 멋있고 야생화 참 많아요. 야생화가. 예, 근데 보기에는 조금 너무 보수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시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오시면 전체적인 이렇게 계략들 보시고 한번 산행을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러분 아까 인조가 들어왔던 남한산성의 남문입니다. 자, 남문, 북문, 서문 중에 동문 중에 남문이 가장 크고 화려해요. 제일 크고 화려해요. 예. 그래서 여길 나가면 성남이에요. 어느 분은 아직도 남한산성이 성남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남은 8%밖에 안 됩니다. 예. 하남이 47%, 광주가 45%예요. 근데 행정구역의 주소가 광주시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성남 8%인데 성남 분들은 다 성남 거로 알고 자부심 뿜뿜하고 성남 삼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남 삼경으로. 어쨌든 뭐 다 공통의 유산이니까요. 요 문을 나가면 성남이 나오고요. 예, 바깥에서 바라본 문이고요. 예, 이 문을 들어가면 이제 광주죠. 나가면 성남이고요. 이 문으로 인조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아까 남문을 나가면 성남 누비길 아시죠? 좋은 길. 예, 성남 누비길 1구간, 2구간이 여기서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입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행궁으로 이제 임금께서 남문에서 들어온 거죠. 겨울에,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들어왔기 때문에 겨울 사진을 열려다가 너무 썰렁하고, 여러분 또 지금 뭐 단풍 구경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가시는 분 많을까봐 가급적이면 겨울 사진이 아니라 여름 겨울 사진, 가을 사진 올렸는데, 여기 한남로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한강의 남쪽의 누각이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그 수원의 화성 가보셨어요? 수원 화성에도 행궁 있잖아요. 거기 정문도 신풍루예요. 중국집 이름 같아요, 그죠? 신풍루. 비슷한 시기에 정조 때 지었어요. 예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정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도 중에 왕공의 법도에 삼문 삼조의 법도라고 있어요. 왕에게 가기 위해 세 개 문을 거쳐야 된다. 근데 정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궁이 그 법도를 어긴 거죠. 그래서 삼문 삼도의 법도를 이제 완성한 거예요. 이걸 지어서. 중국은 웃기죠. 중국 자기들 대국이라고 자금성의 그 천황폐하를 만나러 들어갈 때는 5개 문을 거친다고 5개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3개밖에. 너네는 이제 그 우리 자금성과 달리 3개만 해. 그래서 그런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문이고요. 요 문을 지나면 이제 외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임금에게로 갈 수 있는 문이 마지막 문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옛날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때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연못이 궁의 앞에 입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우리 경복궁도 그렇고 입구에 연못이 있잖아요. 연지. 연지가 있는 이유는 화재 때문에 그래요. 궁궐은 다 목재 건물이라 불타면 골든타임이 5분이라 그래요. 5분 만에 다 사그러진대요. 그래서 연못의 방아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소방소가 있어요. 소방소가 하나가 있지만 멀어서 궁 안에 연못을.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경건하게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나오듯이 옛날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몰랐으니까 임금을 만나러 갈 때, 배하러 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가 다 옷 벗고 목욕하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연못에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갖춰라는 의미예요. 연지가 많았어요. 남한산성에 연못이 한 80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남한산성에 한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요? 참고로 조선시대 때 한 마을에 20가구만 살아도 큰 마을이었거든요. 여러분, 천호동이 왜 천호동인지 아시죠? 네, 여기 1000가구 살았어요. 1000가구. 1000가구니까 아빠, 엄마, 아이 뭐 둘만 해도 4000명 이상이 살았다 그래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산성으로서 사람이 계속 살고 있는 도시로서 가치가 인정받은 거죠. 보통 산성은 이제 군사들만 있고 사람들은 밖에 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산성에 4000명이 살았어요. 바글바글. 그래서 광주 유수가 이곳에서, 지금의 광주시청이죠. 시청이 이곳에 있었던 거예요. 광주군, 그 전에 광주 읍지, 유수, 광주 유수, 어마어마한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광주할 때 광자 무슨 광자입니까? 네, 넓을 광자예요. 전라도 광주는요, 빛광자예요. 네. 근데 뉴스에 이제 광주에 불났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한테 전화 온대요. 불났냐고. 전라도 광주인데. 그래서 시장님이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광주는 빛광자니까 빠르게 광주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니까 광주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근데 뉴스에서 앵커들이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광주에서 불났는데 광주에서 소방차가 와서 광주 분들이 다 껐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안 하신대요. 얼마나 넓었는지 상상이 안 가시죠? 성남도 광주였어요. 하남도 광주였어요. 광주 향교가 지금 하남에 있어요. 광주 향교가 광주 땅이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강남에 보은사 코엑스 빌딩 무역센터 있죠. 그 별마당 도서관이 있죠. 책 1000장까지 쌓이는.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은 과거에 광주군 언주면이었다라고 써 있어요. 다 광주였어요. 그래서 언주로가 있잖아요. 언주로가. 다 그래서 경기도의 옛 지명 이름이, 경기도를 양광도라고 있습니다. 양광도. 옛날에는 양주군, 광주군 이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 동신기도원이 있는 곳은 아마 양주군이었을 거예요. 그죠? 양주군 말고는 다 광주군이었어요. 안산도 광주, 광명도 광주, 다 광주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다스리던 그 권력자 광주 유수가 머물던 곳이고, 많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해주고 군용 면제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능행 갔다 오시던 왕이 이곳에 들르시면 광주 사람만 볼 수 있는 과거를 치러서 선발해서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치르던 곳이 바로 연무관이라고 있어요. 연무관. 옛날 화기들 막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오시면 알 거예요. 거기 음식점 참 많습니다.
거기에 연무관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연못이 많은 거고요. 자, 요 문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이잖아요. 두 번째 문이 들어가면 이제 바로 치조 공간이 나와요. 아까 삼문 삼조의 법도라 그랬잖아요. 삼문은 세 개 문이고요. 삼조는 바로 외조 공간과 치조 공간과 연조 공간인데, 이제 외조 공간 들어가면 치조 공간이 나와요. 치 다스릴 치자죠. 정치하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조판서 김상원과 이조판서 최명길이의 말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어떤 말의 전쟁이었죠? 밖에서도 말의 전쟁이에요. 여기서도 말의 전쟁이에요. 밖에는 떠그덕떠그덕 끼랴하는 말의 전쟁이고, 여기는 이 입으로 하는 말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나가 싸우자. 별거 아니다. 예, 우리 지켜야 된다. 뭘 지켜요? 명나라에 대한 지조. 여러분 너무 창피해요. 사실 그게 민족 자존이 아니라요, 명나라는 아버지 나라인데 명나라 배신할 수 없다. 우리 명나라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합하는 뭐예요? 예, 화해하자. 지난 9년 전에 정묘호란 때 우리가 형제지간으로 이미 화약을 맺었는데, 뭐 한 번 양보해서 이제 군신 간의 관계로 아버지 나라로 섬기면 되지. 야, 명나라 다 망해가는 거 이제 뭐 붙들고 있냐. 이제 청나라로 물 갈아타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싸운 거죠. 예, 인조는 그 가운데서 뭐 골치가 아팠겠죠. 예,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예, 외행전이에요. 외행전. 예, 외행전. 여러분 외행전 이 앞에 마당에서 예, 유적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 남한산 오시면 거기 있는 건물들이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황폐화되고요. 1926년에 대홍수 때 다 떠내려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닭장 지려고 갖다 뜯어 쓰고 막 뭐 이 기둥 괜찮은데 그러고 막 저기 자기네 집에 갖다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다시 복원할 때 보니까 각각 집에 있는 거 다 같이 수거해 온 거예요. 가서 남한산서 초등학교 가니까 기둥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행궁의 정문 기둥이고 초석이고 막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복원할 때 보니까 여기 앞마당에서 어마어마한 기와가 발견돼요. 기와가 한 장이 20kg, 24kg예요. 막 어린아이도 몸무게만큼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건 통일신라 시대 썼던 기와거든요. 조선시대 기와는 4, 5kg밖에 안 돼요. 자그매요. 격파잖아요. 근데 그 통일신라 시대 기와는 격파가 안 돼요. 태권도 유단자가 와도 그 어마어마한 기와를 얹어놨으니까 건물에 기둥이 많았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유적은 기둥이 많고 그렇게 큰 기와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와를 이쪽에 여러분 제가 이쪽에 사진 없는데 느티나무 45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어요. 예, 그것만 그때부터 조선시대부터 역사를 지켜보고 있던 거죠. 나머지 다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어느 날 갑자기 뚝 다진 게 아니라 하나씩 짓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지은 거예요. 예, 그걸 참고하시고. 그러나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다 옛날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다시 이 뒷건물로 갑니다. 여러분 외행전이니까 뒷건물은 뭘까요? 아까 외행전이니까 뒷건물은 내행전이겠죠. 예, 내행전은 임금의 침전입니다. 침전. 예, 임금의 침전이에요. 초라해요. 이곳에 추운 겨울에 부들부들 떨면서 47일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방 하나 있죠? 저쪽에 있죠? 예, 왕자의 방은 어느 방일까요? 참고로 저쪽이 동쪽입니다. 예, 동국마마잖아요. 우리 왕자님을 동국마마 그러잖아요. 떠오르네. 임금이 이미 지는 애. 그래서 동국마마 저쪽에 있었어요. 어느 세자? 첫째 아들 소윤세자. 소윤세자만 끌고 왔어요.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화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올빼미라는 영화 여기서 촬영했는데 올빼미 영화 보셨어요? 올빼미? 소윤세자가 심양으로 끌려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와요. 그 돌아올 때 수많은 부녀자가 같이 끌려갔었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속량금을 내고 돌아와요. 돈 내고 오는데 보니까 막 발뒤꿈치가 막 잘려 있잖아요. 왜? 도망가다 잡혀서 발뒤꿈치 자르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얼굴에 뭐 왜냐하면 첩으로 사니까 본처가 질투해서 얼굴에 뜨거운 물 붓고 막 그래요. 다 온전하게 돌아온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을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계집여자, 환향여. 네, 환양년이라고 놀렸잖아요. 환양년. 에이 환양년.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소윤세자가 결심을 합니다. 야, 가보니까 그 떼놓은 오랑캐들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야.
우리도 받아들이자라고 결심하고 와요.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은 심양에 와 있던 신부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천주교 신자 신부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오는데, 그런 결심을 가장 두려운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조예요. 그래서 그 올빼미라는 영화는 아버지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때 주인공 우리 유준열이라는 아주 잘생긴 탤런트가 그걸 역할을 하잖아요. 소경, 살짝 보이는 소경인데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줄 알죠. 그래서 독살하는 장면을 목격하잖아요. 예, 그게 픽션이지만 근거가 있는 픽션이에요. 그래서 인조에 의해서 소현세자가 독살당했을 것이다. 예, 자기 아들인데요. 개방 정책을 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사에 만약은 없다 그러지만, 예, 그랬다면 우리나라에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독살 당해요. 그리고 이제 심양에 같이 끌려갔던 복린대군은 다른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못된 놈들,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리라. 그가 바로 누구죠?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면선, 예, 광인, 효종입니다. 효종. 예. 효종이 무슨 정책? 북벌 정책을 피잖아요.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힘이 없는데 복수 외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은, 우리가 뭐 복수하자, 뭐 보복하자 하지만 힘이 없이 외치는 건 메아리에 불과해요. 힘을 길러서 정말 강대국 만든 다음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복수만 메아리에 치니까 청나라 대신들이 와서요, 얘네들이 뭐 군비를 뭐 확충하고 산성을 보수하는지를 감시했어요. 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면 어마어마한 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복수, 뭐 북벌 외쳐봐야 공허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복림대고 효종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저 방이 바로 이제 그 소현세자 방이고, 여기가 바로 왕의 방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오시면 눈여겨 받을 것은 바로 요 병풍이에요. 요 병풍 이름 아시죠? 예, 병풍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것은, 동양 문화권은 우리나라 특히 중국의 영향 많이 받지만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거든요. 다른 나라 없어요. 하늘의 태양, 달은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예, 왕과 왕비를 뜻해요. 그래서 일월이잖아요. 일월. 근데 봉우리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봉, 2봉, 3봉, 4봉, 5봉. 그래서 일월 5봉도예요. 다섯 개 봉우리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섯 개 봉우리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에 세 개가 있어요. 예. 뭐 다섯 개 봉우리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 탐방객은 한라산이요 그래요. 한라산 여행 갔다 오셨나 봐, 얼마 전에요. 근데 한라산은 그 당시 산으로 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귀향이나 보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족의 영산, 백두산, 모양산, 금강산, 예, 그다음에 지리산, 그다음에 마지막 한계산이 참 너무 뿌듯해요. 제가 우리 근처에 있어요. 예, 북한산입니다. 그다음에 삼각산이라 그랬죠. 다섯 개 봉우리를 뜻해요. 그래서 왕을 뜻하는 거고요. 왕이 어딜 가면 이 병풍 따라갑니다. 왕의 뒤에 항상 이걸 배설하게 돼 있고요. 왕이 죽으면 장례 치를 때도 뒤에 이렇게 배설해 놓고요. 내가 돈이 많은 양반이라 이걸 만들어 놓자, 그리고 멋있게 뒤에 만들어 놓죠. 예, 영모죄예요. 참수당해요. 병풍 잘못 만들었다 죽어요. 이거 왕만을 상징하는 병풍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자기 있잖아요. 여러분 도자기 하면 어느 도시가 떠올라요? 여주, 이천 떠오르죠. 솔직히 그죠? 예, 저희 많이 서운해요. 예, 저도 광주 사람, 원래 광주 사람은 아니지만, 예, 서운해요. 왜냐하면 여주, 이천은 생활 도자기예요. 광주는 왕실 도자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도자기는 전부, 예, 사홍원이라는 곳으로 납품해서 왕실에 쓰였어요. 예, 광주는 나무가 많고요, 흙이 좋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2박 3일 이제 강원도 제안군인의 초청으로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양구에 가니까 양구에 백토를 가져다 썼대요. 예, 광주 사람도 그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흙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저 광주에서 왔다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이러더니 거기 도자기 만들 때 우리 흙 쓰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양구 백토 갖다 썼대요. 양구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한번 권하고 싶은데, 요 동네 창신동 사셨던 유명한 화가 있으시죠?
빨래터 같은 거 막 그림 그리신 예, 그 박수근 화가님이 거기 전시관이 미술관이 있어요. 참 잘 해놨어요. 예, 그분의 생애 뭐 창의동 생활하던 모습들 다 해놓고 거기 또 얼마나 이 꽃들이 나무가 이쁜지 몰라요. 거기가 한번 권하고 싶어. 양구에 갔더니 거기 벡터를 갖다 썼다 그러는데 예, 거기서 갔다가 땔감으로 이제 도요 관요예요. 관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요에서 만들어서 한강물을 따라 납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할 때도 여주 이천은 그냥 도자기 축제지만 광주는 왕실 도자기 축제예요. 예, 그래서 한번 꼭 오세요. 도자기 축제할 때도 멋있게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는 왕의 방입니다. 예, 세계유산센터 소장이 바뀌면서 젊은 분이 이 의식이 확 깼어요. 그래서 개방했어요. 야, 우리 이거 꼭꼭 숨기고 보호한답시고 뭐 들여보내지 않으면 곰팡이 쓸 거 다 못 쓰게 돼. 다 아무나 들어와서 쉬게 해. 그래갖고 딱 개방했어요. 한 6개월 전에.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인조가 앉았던 자리예요. 여기 앉아 사진 찍으시면 그날 인조 왕이 돼요. 또 주말에 시간 여유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료로 빌려주는 왕의 옷 입을 수 있어요. 예, 왕의 옷 입고 딱 앉으시면 돼요. 예, 왕비 옷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조대왕은 왕비 그 당시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예, 왕비 없었어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왕비 없이 소현세자만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예, 왕의 방, 예, 그 다음에 소현세자 방이에요. 여러분 좀 다르지 않나요? 색깔이 붉은색 많죠? 예, 붉은색 없죠? 예, 붉은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왕의 방과 소현세자 방이 달라요. 예, 여기는 추운 겨울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휘정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남한산성 행궁이 전국의 행궁 중에서 왜 중요한 가치가 있냐면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 다 성도님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외전에 전쟁 나면 뭘 갖고 도망갈까요? 먼저 예, 우리 장로님 너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셔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학생들은 휴대폰이요 그래요. 휴대폰 없으면 안 된대요. 전쟁 나면 휴대폰 갖고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어떤 분들은 옥새요 그래요. 옥새. 옥새 가져가야 돼요. 중요해요. 옥새 가져가는데 예, 옥새도 아니고 뭐 또 그럼 어느 분은 뭐 왕비죠 당연히 그래요. 옆에 부인이 계셨나 봐요. 왕비예요. 왕비 챙겨야죠 그래요. 어느 분이 이참에 왕비 바꾸지 뭐 막 이래요. 근데 예, 옥새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휴대폰도 아니고 바로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의 신이 신주단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야 너 뭐 뭔데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 이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조상들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 신주단자를 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게 없었어요. 어떤 게 바로 저쪽에 있는 종묘가 없었어요. 종묘가. 그래서 그냥 허술하게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리고 사직은 뭘까요? 사직.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전하가 술 먹고 막 방탕하면 정신 차리세요 전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종묘를 보존하소서 그러잖아요. 또 어떤 날은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종묘와 사직이 조선시대의 조선 나라를 지탱하던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묘와 사직을 갖추는 행궁이다. 병자란 끝난 이후에 한 70년 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야 우리가 그때 겪어보니까 병자호란 만큼 보장처가 없다.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석이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조상의 신의를 모실 만한 보장처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저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잠깐 이제 기억나는 게요. 제가 경복궁에 이제 왔는데 어느 해설사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왕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래요. 왕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우리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종묘요라고 할 거였죠. 종묘. 죽으면 다 종묘로 가요. 종묘에 모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설사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대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종을 설명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조그만 꼬마 아이가 하늘나라요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요. 해설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설명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줘요? 그러면 해설사가 원했던 대답은 뭘까요? 조상들이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요 그런 거예요. 해설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흐뭇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동신교회 홈페이지에 그걸 썼었어요. 아주 옛날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아주 재미난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 지켜주시는데 옛날 조상들은 어리석게도 조상 신들이 모신다고 보호해준다. 그래서 뭐 재앙 제사 지내고 여기다 모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묘와 사직이 있는
이 행궁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자, 저쪽 건물인데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청이 없어서 초라합니다. 아주 단조롭습니다. 단청이 궁궐을 화려하게 만드는 요소인데 단청이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자를 위한 공간과 달리 구별한 거죠. 예, 이렇게 병자호를 하는데 말 잡아먹었어요. 말까지 다 잡아먹었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 성곽길 걸을 때 이렇게 낮아요. 아, 무슨 성벽이 낮아 이러는데 이 성벽은 여장이라 그래요. 여장이요. 여장. 계집 여자예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여장 여담이라 부르는 이유는 계집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여장 여담이에요. 낮아요. 이렇게 낮게 해놓고 어떻게 지켜 그러는데 이게 너무 위협적으로 높으면 우리 병사가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낮이니까 저렇게 앉아가지고요. 평소에 전쟁 없을 때는 거기에 공깃돌놀이하고 농담 얘기하고 뭐 즐기는 거. 근데 이 바깥에는 어때요? 깎아질 듯한 성벽이에요. 바깥엔. 그리고 갈고리를 던져서 들어오려고 던지는 순간 여기 어깨가 흔들려요. 어깨가 벌러덩 뒤로 같이 넘어가요. 지금은 이게 고정돼 있어요. 관광객들 안전 때문에 어깨. 그래서 이게 여장. 예. 자, 요건 이제 항복하러 나간 문입니다. 이제 시간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많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40분에 맞춰 드려야죠. 제가 한 5분만 더 하도록 용서해 주시겠어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많이 시장하신가 봐.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저는 꿋꿋이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 서문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 아까 성남쪽 방향 들어올 때 남문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초라하잖아요. 청태중이 이 괘씸한 놈 우리한테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려 때마다 막 우리 서문 쪽으로 들어오다가 엄청나게 그 전사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청나라 병사들의 피로 성벽에 붉게 물들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항복하러 나올 때 가장 초라한 문으로 나와라. 그다음에 나올 때 왕의 옷 입지 말아라. 그래서 밤새 이 궁녀들이 이 평민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은 나간 거예요. 이렇게 우익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말도 못 지나가요. 이리 나가고요. 요 길을 걸어가면 어디 나오면 삼전도 나루, 삼전 나루. 지금의 롯데월드 놀이기구 타러 가시잖아요. 삼전역 앞에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삼전도비가 이리 내려가서 소현세자 함께 그 추운 겨울에 백성들이 전하하고 막 우는 통곡하는 그래서 통곡의 문인데요. 일로 내려가서 삼전도까지 가서 삼배구 고도례를 행합니다. 삼배구 고도례는 뭐예요?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쪼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분들은 뭐 그래서 청태종에게 그게 안 들리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세게 해서 머리에 피가 맺혔다라는데 그건 기록이 없고요. 삼배구 고도례 자체가 그 청나라 사람들이 예법이라 그래요. 굳이 우리 인조에게만 시킨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예법을 행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삼전역의 앞에 있는 삼전도비입니다. 청의 요구에 의해서 야 우리가 너네들 짓밟지 않고 그냥 잘 이렇게 그냥 무사하게 놔두고 가잖아. 고맙지? 그러니까 우리 칭송하는 칭송비 하나 만들어라고 만들었더니 뭐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 다시 크게 만들어 그래고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이게 그 땅에 묻었었어요. 땅에 묻었는데 그 홍수대교에 또 다시 떠올랐어요. 떠오르고 또 다시 또 묻혔어요. 근데 일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너네 나라 원래 이런 나라야. 일제가 이걸 다시 또 파서 또 세워놨어요. 그리고 또 1950년대 이후에 이제 70년대에 또 국가 자존심 때문에 이것도 다시 또 땅에 묻었어요. 이렇게 땅에 묻히고 끄집어내고 묻히고 끄집어내다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죠.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통의 역사도 역사다. 볼 때마다 반면교사로 삼자. 그래서 이게 세워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비고 칭송하는 비예요. 누굴 칭송해요? 청태종을. 그런 비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남한산상에 오실 기회가 없을까봐 제가 빨리빨리 이제 요즘 단풍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40분 다 됐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요거는 현절사인데요. 현절사는 절이 아닙니다. 여기 보여드린 이유는요. 단풍 구경 오시면 단풍 구경할 때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 권해드리고 현절사 절이 아니고요. 심양하러 끌려갈 때 끌려가서도 지조를 안 버리고 나는 너네들 섬길 수 없어라고 한 사막사를 모신 사당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멋지게 은행나무와 단풍이 어우러져서
참 예쁜 곳이 현절사예요. 그거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후에 햇빛이 들이차면 환상적이에요. 아주 몽환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현절사 그래서 찍으신 거예요. 몰래 카메라. 이분도 몰라요. 제가 찍은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이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예, 여기는 이제 침계정. 침계정도 예뻐요. 단풍이 예쁜 것은 은행나무, 노란 은행나무와 빨갛고 파란 단풍나무가 어우러질 때 예쁘거든요. 예, 침계정. 예, 여기는 저 험한 길, 3코스, 4코스는 험해요. 예, 산 좋아하시는 분은 등산을 딱 신고 예, 작정하고 가시면 1시간 반 코스인데 아주 먼 성곽이 막 흘러요. 성첩. 그걸 보면서 단풍길을 걸어갑니다. 예, 예, 여기도 3코스. 예, 이렇게 친구들끼리 와서 있고요. 이렇게 아까 서문, 통곡의 문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전경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 찍으러 많이 와요. 여러분 이 사진들 제가 다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저 사람 뭐 특별한 카메라가 있나 보다 그러는데 저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네, 여러분 휴대폰은 충분히 가능해요. 저 롯데빌딩 있잖아요. 롯데빌딩이고요. 요게 남산 타워예요. 예, 여기 이쪽에 인왕산 다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북한산 보이고요.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일몰 시간 되면 몰려와요. 서문으로요. 예, 이렇게. 예, 요거는 휴대폰 찍은 거 아닙니다. 혹시 휴대폰으로 막 저거 찍으려다가 화내지 마시고, 예, 저거는 제 캐논 카메라 찍은 거예요. 여기는 송파 롯데 빌딩이고, 요건 남산 타워인데요. 얼핏 보면 칸 동네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원거리라서 그런데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건 예, 롯데 빌딩 사무실까지 찍을 수 있어요. 예. 요게 다 남한산에서 찍은 거예요. 남한산에서. 요거 휴대폰 찍은 겁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참고로 여기에 이렇게 노란 빛이 이렇게 켜질 때 그때 찍어야 참 잘 나옵니다. 예, 이건 불 켜졌을 때고요. 예, 요거는요, 예, 총구멍이에요. 총구멍. 성곽을 걸을 때 그 아까 8km 외성까지 12km를 걸을 때 성곽길을 걷게 돼요. 그런데 걷다 보면 이 구멍이 3개씩 있어요. 한 타에 구멍이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 구멍하고 양쪽 구멍의 각도가 틀려요. 달라요. 가운데 구멍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가까이 있는 적을 쏘는 바로 근총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쏘고는 거예요. 근데 양쪽의 2개는 멀리 해서 각도가 다르게만. 참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통해서 바라본 저 롯데타워의 모습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것도요.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제가 보험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에 장황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많은 것들이 다 허구가 많다.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영화가 흥행돼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그들은 막 픽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처럼 막 외적이 들어와서 청나라 병사가 들어와서 막 살육하고 한 게 아니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우리 요즘에 연인 보면서도 우리가 많이 웃어요. 사실이 아닌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재밌게 보시면 되고요. 재밌게 보시고 진실은 현장에 오셔서 우리 해설사에게 들으시면 된다. 예. 참고로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은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10명 이상이 모이시면 전화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에 간다. 그러면 저희가 딱 기다려요. 그리고 딱 해드리고 10명이 안 모였다 그러면요 5명만 모여도 현장에서 바로 해드려요. 행궁은 주말엔 10시, 11시, 1시, 2시, 3시, 4시에 매 시간 출발하고 40분, 50분 동안 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30분만 할래 그러면 말씀하시면 그 시간에 딱 맞춰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셔야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통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하루의 또 추억도 오래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부흥사경회인가요? 있죠? 11월 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뵐 때는 더 은혜 많이 받은 환한 얼굴로 제가 또 만나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